그러면 3 정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에서도 특별한 확률 분포가 있었죠. 무슨 분포? 이항 분포라는 게 있었어. 그 확률 분포 중에서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 확률을 따를 때 그거에 대한 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생각하고 걔를 이름하여 이항 분포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이 정규 분포에서도 누구를 특별하게 주자. 이번에는 확률 밀도함수를 특별하게 한번 주자라는 얘기야. 독립 그걸로. 아니 특별하게 뭐냐면 그게 이제 어떤 새로운 종류로 나올 건데, 따라서 예를 들어 확률 밀도함수 이렇게 한번 줘볼게. fx가 뭐냐면은 이렇게 루트 2파이 그 다음에 시그마 분의 1에 2에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2 시그마 그리고 제곱 저기 그 시그마야 저 시그마 x 마이너스 m의 지금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 즉 확률 밀도함수는 알겠지만 아까처럼 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이러한 식이 있다라고 하자고. 되게 특별하지. 어? 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게 되면 평균과 뭐가 있어요? 분산이 있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인원이 무지하게 많다라 그러면 그런 변수에 대해서 무슨 변수라고 따질 수가 있냐면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원래는 변수는 점수마다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야. 네. 예를 들어 뭐 어떻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원래는 뭐 50점, 뭐 60점 이렇게 있겠지만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점수도 세분화하면 점수가 되게 아주 뭐 0.1점 차이로 아주 쭉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변수가 거의 뭐에 가까워지냐면 연속 확률 변수가 가까워져 생각을 하자라고 해보자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우리 뭐 구리남고의 시험을 봤더니 구리남고의 평균이 얼마냐면 뭐 수학점수 평균이 50이고 맞잖아. 그 다음에 분산이 예를 들어 뭐 2라 그래.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구리남고 학생한 400명 있다면 그 전체 평균이 얘고 떨어져 있는 정도가 산포도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분산이 2라는 얘기다.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한번 진짜로 그런 점수들을 모아서 쭉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아마도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맨 끝은 몇 점? 0점. 여기는 맨 끝은 몇 점? 100점에 대해서 가운데 쪽이 뭐하냐면 몰려있고 그 다음에 이쪽 뭐하게? 적은. 그러면서 내 점수가 어디에 몰려? 평균에 이렇게 많이 몰려. 이러한 곡선의 모양이 될 거라는 얘기야. 해보면. 그러지 않을까? 맞죠? 뭐 얘가 정말로 이렇게 가려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마 이제 변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런 모양에 가까워지는데 결국에 뭐냐면 이러한 식 자체를 우리가 구해봤더니 그 식이 무엇이더라? 위에 거라는 얘기예요. 위에 거. 즉 우리가 이런 식을 위에 거라고 생각해봤더니 얘는 봤더니 뭐와 뭐에서 결정되냐면 파이라는 거는 상수야. 네. 여기서 시그마라는 거는 변수야.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 편차가 되거든. 마찬가지 2는 뭐야? 상수야. 그러니까 얘도 상수고. 그 다음에 x라는 거는 움직이는 값.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시그마는 여기 변수고. 얘도 뭐겠어? 변수. 즉 변하는 값이라고. 평균에 따라서. 즉 이러한 식은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뭐라고? 극한값. 아니 평균과 그래프는 말고 평균과 뭐만 알고 있으면 돼? 표준 편차만 알고 있으면 이 식은 항상 다르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이 식은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 중에 되게 특별한 건데 두 가지만 알면은 이 식을 항상 구할 수 있고 이 그래프 모양이 아까처럼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따라서 이게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이 분포를 뭐라 그럴 거냐면 즉 확률 밀도함수 중에서 특별하게 이러한 식을 따르는 확률 분포, 그런 분포를 우리가 이름하여 정규 분포라고 할 거다. 그런 정규 분포라는 거는 두 가지만 있으면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건데 지금 이런 x라는 변수는 따른다라고 얘기할 거고 우리가 이항포는 b를 썼죠. 이번엔 뭘 쓸 거냐? n, 정규, 노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는 뭐와 뭐에서 결정되냐면 m하고 시그마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두 가지만 알면 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즉 뭐냐면 별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확률 밀도 함수에 되게 특별한 확률 밀도 함수를 썼는데 결과에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자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얘를 가지고 뭘 구하냐? 또는 얘가 도대체 뭐냐? 라는 거는 일단은 이런 조건을 좀 써볼게. 그럼 얘는 저 fx라는 건 당연히 1
1번, 2번, 3번 조건은 당연히 만족하는 식이야. 즉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 조건을 만족해. 왜? 그런 식을 하나 골라온 거니까. 확률 밀도 함수 성질을 만족해. 함수 성질 만족하고. 이제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가 얘의 특징이 돼요. 알죠? 만족.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가 얘 특징이 되는데 네 번째 이런 얘기를 할게요. 얘는 어떤 모양이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저 식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에요. 가운데가 얼마냐면 m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된 어떤 초월함수 모양인데 결국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x는 m에서 대칭인 무슨 모양? 이게 무슨 모양처럼 보여? 종모양. 종모양이라도 하고요. 산 모양. 산 모양이라도 해요. 근데 종 별로 안 생겼잖아. 동산. 뭐? 종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 저렇게 생긴 화산이 그래서 뭐 좀 그렇게 생긴 것도 있고 저렇게 생긴 것도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자. 자, 그 다음에 에밀레 종은 이렇게 생긴. 자, 얘는 x는 m에서 무조건 무슨 값을 가냐면 최대값을 가져. 맞죠? 맞죠? 이 특징은 최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해. 뭐냐면 얘가 제일 중요하다. 자, m이 일정이야. m이 일정해.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거야. 표준 편차가 커질 때랑 표준 편차가 작아질 때를 좀 생각해 볼게. 뭐냐면 저 한번 함수를 봐봐. 얘가 일정해. 어? 얘가 일정하다고. 그런데 얘가 만약에 뭐해? 커지면 전체 앞에 붙은 개수는 점점점 뭐해지는 거야? 작아요. 작아지는 거야. 그 얘기는 여기가 작아진다라는 거 이거의 최대값이 뭐해지는 거야? 줄어요. 작아지는 거야. 즉 뭐냐면 곡선의 모양이 낮아져. 중앙 부분이 맞죠? 그러면서 얘가 곡선의 중앙 부분이 낮아지면은 여기가 두꺼워져.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정의하자. 얘가 커지면은 곡선의 중앙 부분이 낮아져. 반대 기준이니까 외국자 아니면 많이 틀려요. 곡선의 중앙 부분이 낮아져. 그 다음 얘가 만약 거꾸로 뭐해지면 작아지면 얘가 전체가 커지니까 곡선의 중앙 부분이 뭐해지겠다? 높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에 대해서 빗대해서 얘기한 거냐면 우리가 그냥 식을 보고 나서는 알 수가 있어. 하지만 식은 당연히 까먹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식을 까먹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알겠지만 표준 편차라는 거는 우리 삼포대한 종류로서 떨어진 정도야. 우리가 이 떨어진 정도는 가장 기본 어떤 고른 정도라고 얘기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적에서 빗대면 이런 얘기를 할게요. 평균 일정의 성적에 대해서. 근데 얘가 커진다라는 거는 분산이 커지거나 이제 표준 편차가 커진다라는 거는 내 성적이 고르다는 거 고르지 않다는 얘기야. 안 고르지. 고르지 않다라는 거야. 고르지 않다라는 거는 내 점수는 평균에 몰려있다 몰려있지 않다. 몰려있지 않아요. 몰려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점수가 당연히 평균에 몰려있지 않으니 높아져요. 점수들을 평균에 몰려있지 않으니 가운데 그러니까 부분에 이렇게 돼요. 낮아지겠고 여기 가위 부분이 뭐해지겠어? 높아지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표준 편차가 커지면 성적이 고르지 않아. 성적이 고르지 않다라고 내 점수가 평균에 몰려있다 몰려있지 않다? 몰려있지 않게 되니까 중앙 부분이 낮아진다는 얘기야. 근데 거꾸로 표준 편차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내가 성적이 고르고 성적이 고르다라는 거 내 점수가 어디에 몰려있으니 평균에 몰려있으니 곡선의 중앙 부분은 뭐해지겠다? 높아지겠고 이쪽은 낮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준다. 따라서 식을 모를 때는 이렇게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이야. 시그마 값이 일정해. 이 얘기는 뭘까? 시그마 값이 일정하다는 말은 얘들아 예를 들어 선생님은 평균이 90의 표준 편차가 2야. 윤수는 평균이 50의 표준 편차가 2야. 예를 들어. 근데 우리가 뭐는 똑같다라는 거야. 표준 편차. 그 얘기는 뭘까?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평균은 완전 다르지만 그 떨어진 정도, 점수의 분포도는 똑같다는 얘기야. 즉 뭐냐, 떨어진 정도는 똑같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윤수는 가운데 평균이 몇 점이라서 아까? 50이야. 이렇게 나죠. 자, 근데 선생님은 90이니까 너랑 나랑 곡선의 모양은 똑같은데 나는 가운데가 얼마라고? 90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즉 얘가 값이 일정하면 곡선의 모양은 뭐하다?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일정하면 곡선의 모양은 똑같다. 곡선의 모양은 똑같다. 모양은 똑같다. 이거 가짜가 어떻게 쓴 거지? 또 가. 가야 지금. 틀렸거든. 괜찮아.
지은 아니에요? 지금 간단하게 이겠죠. 아예 근데 원래 똑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마지막인데 진짜 마지막이야. 적을 데가 없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할게. 표준 정규분포. 이런 정규분포 중에 표준 정규분포가 이름 하나 더 붙이게. 표준 정규분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 정규분포라는 거는 평균과 분산만 있으면 정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마찬가지 뭘 구하는 게 이번에 목표냐면은 이번에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 있겠지. 맞아요? 그럼 확률 밀도함수에서 이제 구하려고 필요한 게 뭐밖에 없냐면, 우리가 확률 분포에서 평균하고 분산 다 구했어. 뭐만 구할까 이제 그 문제에서 유일하게 뭐 구했죠? 만약에 얘가 평균하고 분산 다 구했어.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구할 게 뭐밖에 없냐면 평균의 제곱. 확률. 아니, 제곱의 평균. 왜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 확률이 얼마인지. 아까도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 다 해봤잖아. 평균 분산 구하면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할 게 얼마부터 얼마가 확률 구하는 거야. 뭐냐면 원래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이런 확률을 구하고 싶어. 어떤 확률이냐면 아까 예를 들어 윤수가 아까 평균이 50이고 평균 편차가 있는데 이런 거가 있어. 이게 윤수 평균 말고 구리남구 평균이 이거야. 50. 자, 그런데 윤수가 70점이야. 점수가. 뭘 구하고 싶으면 윤수가 상위 몇 %인지 구하고 싶은 거야. 그 윤수가 상위 몇 %라는 거는 전체 면적을 뭐라고 봤을 때 1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상위 몇 %라는 거는 요만큼의, 예를 들어 면적이 여기가 만약에 0.3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윤수는 상위 몇 % 있는 거지? 0.3%. 30%는 0.3이 아니야. 아 30%. 맞아? 뭔 얘기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구하고 싶어. 야, 근데 얘를 구한다라는 거는 원래는 확률 밀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70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뭐 해야 돼? 적분해야 돼. 맞아? 하지만 그런 적분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구하냐? 표가 있으면 돼. 어떤 표? 이런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2라는 해당하는 그러한 만약에 표가 있어. 뭐 60보다 클 때는 얼마, 61보다 클 때는 얼마. 뭐에 해당하는? 각각 50과 표준 편차가 2에 해당하는 만약에 표가 있다면, 예를 들어 이런 얘기야. 어떤 변수에 대해서, 어떤 x1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그러한 정규분포에 대해서 50에 2의 제곱에, 예를 들어 이런 표가 있다고. 예를 들어 이런 표가 있대. 친절하게 얼마부터냐면 이렇게. 자, 50부터 x가 x1이 60까지는 이런 표가 만약에 있대.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얼마냐면 0.1이라는 게 나와. 만약에 이런 표가 있다라고 하자. 표가 있는 거야. 표가 있는 거라고. 또는 뭐 이렇게 있겠지. 뭐 50부터 x1이 70까지는 0.2 이런 표가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어떤 확률을 구할 수 있냐면 60부터 70. 만약에 이거를 구하라 그래. x가 70보다 큰 확률을 구하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거는 이걸 따르니까 가운데가 얼마니까? 50이니까. 여기가 50. 그리고 가장 기본은 여기도 얼마고? 확률이니까 0.5고 여기도 0.8. 내가 구할 거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구하면 돼. 맞지? 그럼 얘는 이런 표가 있다면 50부터 70 여기가 얼마니까? 0.2니까 여기가 얼마다? 0.4. 그래서 상위 30%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해. 맞지?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여기에 상위 30% 애가 있었어. 윤수가. 또는 이제 우리 동화고는 봤더니 평균이 더 낮아. 근데 얘는 좀 더 커. 그러니까 여기서 70인 애라, 여기서 예를 들어 65인 애라, 누가 더 잘하니를 비교하고 싶어. 지금 누가 더 잘하니라는 거는 상위 몇 %인지를 구해보면 될 거 아니야. 서로. 뭐냐면 얘는 구해봤더니 상위 30%야. 근데 얘는 구해봤더니 상위 예를 들어 25%가 됐다면 누가 더 잘한 거야? 얘가 더 잘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구하려면 또 뭐할 표가 있어야 돼? 이거에 해당하는 표가 있어야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할 표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마다 표를 하나씩 다 좀 무한대로 필요해. 뭔 얘기 알겠어? 그러면 이러면 뭐야?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표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 거기에서 비교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표가 하나만 있으면 거기로 다 비교하면 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얘와 얘를 전부 다 변수를
평균 하나, 표준 편차 하나로 바꾸자라는 얘기야. 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얘를 둘 다 얼마로 바꾸냐면 평균을 0으로 바꾸고 만약에 표준 편차를 전부 다 1로 맞춰줄 수가 있다면 얘와 얘의 변수를 여기로 맞춰서 우리가 여기에서만 표 하나만 있으면 다 비교가 가능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랬을 때 이런 변수 선생님 Z라고 할 겁니다. 이런 Z라는 변수를 우리가 무슨 변수라고 그럴 거냐면 얘를 뭐라 그럴 거냐면 얘는 지금 알겠지만 정규분포고 우리가 이러한 분포는 그 중에 되게 특별한 분포인데 우리가 전부 다 여기로 구할 거야. 그러한 분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준 정규분포. 정규분포 중에서 평균이 얼마고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거. 그럼 우리가 목표는 이제 뭐냐면 얘를 전부 다 얼마로 바꿔야 돼? 얘로 바꿔야 되고 얘를 얘로 바꿔야겠지. 그 얘기는 항상 이렇게 하면 돼. 왜냐면 얘는 이런 얘기죠. 얘는 그냥 평균이 얼마인 거고 0인 거 맞아? 분산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잖아. 뭐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 봐봐. 그럼 원래가 우리가 x는 원래 얼마에 따라 m과 시그마 제곱에 따르지. 그래서 이런 z 변수를 어떻게 잡으면 항상 이렇게 되냐면 z를 이렇게 잡아. x에다가 m을 빼고 시그마 제곱으로 아니 시그마로 나눠.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를 하면 원래가 2x는 얼마인데 원래 2x는 얼마야? m이고 vx는 얼마야? 시그마 제곱인데 봐봐 이걸 한번 구해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앞에 배운 거 얘가 시그마분의 x-m이지 맞아. 그럼 얘는 아까 어떻게 계산했냐면 시그마분의 1에 어차피 m은 2x 마이너스 얼마? m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 얘가 얼마니까? m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 0이 되겠고 우리가 원하던 대로. 또 마찬가지 vz 시그마분의 x-m인데 얘가 어떻게 나와? 시그마 제곱분의 1에 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vx. 근데 얘를 얼마나 그랬으니까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가 얼마가 돼? 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내가 z라는 변수를 x 평균 뺀 거에 시그마로 나누면 걔에 대한 항상 평균과 분산은 얼마가 되겠다? 0과 1의 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준화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런 표준화라는 과정만 거치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전부 다 어디로 돌리면 되니까 여기로 돌리면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만 뭐하자? 비교하자라는 얘기겠지. 이제 그런 문제를 풀 거고 알겠죠?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익히면 되겠고 다 지우고 결론만 쓸게요. 써야 돼. 자 결론은 이런 얘기야. Z는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X에서 M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과정을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럴 거고 표준화라 그럴 거고 이 표준화를 따르는 변수 Z는 이제 그러면 항상 뭘 따르냐면 0과 1의 제곱을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할 거다. 네, 아무튼 설명은 좀 했는데 이제 혹시나 뭐 정석 한 번 더 보면서 이해해도 좋고요. 알았죠? 그다음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이해가 잘 될 거야. 네, 30개 남았어요. 네, 좀 다들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저기 동관님 물 한 잔 마시고. 아니야. 뭐가 30분 남았어요? 어? 이거요. 자, 그러면 눕지 마. 저도 물 마셔도 돼요? 아니, 넌 안 돼. 왜요? 너는 괜찮아. 저 졸려요. 아니야, 너는 먹지 마. 졸려 참어. 먹으면 또 졸려. 동건이 나갔었는데 같이 동건이는 자고 있었어. 마시고. 동건이 도망갈 수도 있지. 얘 뭐 먹었어? 도대체 뭐 먹었길래 이러고? 학교 가서 그래, 학교 가서. 나 뭐 엄청 먹어서 근데 내가 보니까 피곤하게 하던데. 그러니까 뭐하러 갔어, 학교를? 못 잤어요. 왜? 그러면 아, 장난. 찾아요. 아, 오늘 아침에 갈까 말까 자, 여기 가자. 자, 20번. 자, 20번. 졸려서 자고 20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모레 자, 자, 20번. 그래서 그냥 안 갔어. 자, 볼게요. 20번. 정규분포 M과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우리가 7가지 특징이 있었죠? 가볼게. 1번. X는 M에 대한 좌우 대칭이 3모양이다. 맞아요. 맞아요. 2번.
x는 m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맞죠? 그 다음에 x가 m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x는 m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얼마로 갖냐면 0점으로 갖다. 이거는 맞아요. 답은 4번 5번. 4번 표준 편차가 커지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지 않죠. 네. 표준 편차가 커지면 곡선의 중앙 부분은 잠깐만요. 분선이 커지는 거니까. 낮아져 반대로. 이렇게. 낮아진다. 그러다 큰일 나요. 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5번. 낮아져야지. 표준 편차의 값이 작을수록 그래프의 선 모양은 뭐해진다?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간다. 그리고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몰려요. 알겠죠? 그리고 처음에 좀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네. 지금 세 번째 배워요. 너네가 항상 알아둬야 될 거는 우리 정우는 지금 세 번째 돌리는 거야. 집에 방금 같은 거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엔 없던데? 야,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동화분들은 이걸 지금 몇 년째 배우고 있냐면 2년이요. 지금 2년째 지금 뭐냐면 그 겨울방학부터 지금 배우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지 잘 돼요. 뭔가?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니까 열심히. 한번은 달아주세요. 그럼 자잖아. 아 너무 발이 너무 싫어. 쌤 이거 안 나오죠? 껐어 이걸로. 추워요. 안 추워 진짜 지금. 발이 너무 싫어요. 쌤. 오늘 겨울 날씨라던데. 네. 자, 맨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날씨 본단 말이야. 오늘 좀 추웠죠? 바람이 많이 겨울 불어서. 날씨예요. 근데 내일로 추워요? 선생님은 어차피 낮 1시에 나와서 몰라요 잘. 그때쯤도 춥던데. 그때는 안 추워요. 아니야 해가 뜨. 자 볼게요. 자 시간이 정규분포 있어서. m과 시그마 제곱단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얘는 a고 얘는 b일 때 이만큼의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규분포 복선은 정모양. 정모양의 m이고요. 대칭이 아닌데요? 뭐요? 쌤 그리시는 아, 대칭이 되게 잘 아니에요. 그렸는데. 자, 그 다음에 n 시그마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는 얘가 a라는 거는 확률이 이만큼의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야? A. a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얼마부터? 얼마? 20. 2 시그마. 이만큼 있겠죠. 여기서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 이만큼의 전체 면적이 얼마래? b래. 근데 얼마부터 얼마까지 확률을 구하래? n 시그마. 시그마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거를 a, b로 표현하라는 거죠? 네. 아, 지금 별거 아니네. 자, 그러면 얘의 가장 기본은 대칭성이니까 실제로 어디만 구하면 되는 뭐 여기나 여기만 구해서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디를 구할 거냐면 요걸 식을 해보 여기를 구할게. 어디를 먼저 구할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니까 빼요. 요만큼이 얼마야? b 마이너스 빼기.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만큼은 좌우대칭이니까 이거 얼마야? 2분의 네. 2가 되겠네.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 두 개를 뭐 한 거니? 더한 거고 그걸 몇 배 하면 되겠어요? 네. 네. 2배 하면 되겠다. 알겠지 정말. 그렇죠? 그래서 별건 아니죠? 그냥 주어져 있는 거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럼 합쳐서 뭐였냐? 청소도 해? 아, 시험 본대지? 확정. 네. 보지 않아요? 그런 거 안 물어봤는데. 물어보자 보고. 영어 쌤이잖아. 그거 영어 쌤이잖아. 아, 담임이? 네. 쌤도 영어 영어 맨날 쌤이 영어야 아니라 나는 친구 쌤 국어 영어. 자, 그 다음 30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가 나와 있어. 무슨 얘기냐면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가 53과 7의 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하래. 지금 이렇게 오른쪽 표처럼 이 평균과 시그마에 대해서 확률이 나와 있지. 표가 그려져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표가 평균과 이거마다 뭐 해야 돼? 하나씩 다 그어야 돼. 하지만 그럼 너무 많죠. 하지만 여기처럼 이제 표가 있대. x가 뭐냐면 n 플러스 시그마, n 플러스 2 시그마. 그러니까 n 플러스 몇 시그마? 3 시그마까지 된 확률들이 나와 있대. 쓰지 않을게. 그런데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거를 만족하는 걸 구하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면적이 나와 있는 거야. 여기가 얼마일 때? 53이야. 53이잖아? 네. 맞죠? n 플러스 시그마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얼마인 거? 60인 거. 또 얼마인 거? 60, 7인 거. 또 하나 얼마인 거? 74. 70? 어? 7도 하니까 74. 맞아요. 그렇구나. 그럼 뭐냐면 여기까지 면적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만큼 면적이 0.3413. 3413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여기 면적이 0.4772.
마지막에 여기까지가 얼마가 나와 있는 거냐면 0.4987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 거지. 자, 근데 뭘 구할 거냐면 A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만큼이 돼야 돼. 네. 그러면 그 A라는 거는 일단은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게 요만큼인데 0.5보다 작잖아. 네. 그럼 이거보다 어느 쪽에 있었냐면 반대쪽. 왼쪽에 있어야 돼. 아, 역시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가? 0.1587이 돼야겠지. 네. 그 얘기는 여기는 얼마가 되겠냐면 0.3413이 돼야 돼. 그럼 얘가 이제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0.3413이라는 거는 이 A는 얼마가 되겠냐면 53 빼기 7. 그렇죠. 53 빼기 7이 되겠다는 거죠. 3, 46. 그렇죠. 문장이니 이런 식으로 구해주자. 하지만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표가 뭐야 돼? 각각이 주어져야겠죠. 맞아? 그러니까 너무나 이건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해볼 거냐면은 표준화라는 걸 통해서 구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한번 구해볼게. 이렇게 표가 너무 많이 힘드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힘들기? 표마다 이런 게 다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표가. 출제자가 있는 거예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원래는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적분 자체를 못하니까. 이런 얘기야. 이번에 x라는 변수는 10의 2의 제곱을 따르고 y라는 변수는 20의 4의 제곱을 따른다고 하자. 자, 그랬을 때 뭐와 뭐가 같냐면 얘가 같을 때 확률을 만족하는 뭘 구할 거냐면 k를 구하래. 이거를 만족하는 k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얘기냐면 얘 확률이라는 거는 원래는 여기 얼마고? 12고 맞아? 얼마부터? 12부터 어디까지? 16까지 이걸 면적을 구해서 이거랑 저거랑. 또는 이렇게 해서 요거 마찬가지 그렸더니 가운데가 얼마야? 20이고 여기가 24부터 여기까지 k가 되네. 요 면적이 뭐해지는 거? 같은 걸 구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얘에 대한 마찬가지 표가 있어야 되고 얘에 대한 표가 주어져서 같아지는 k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표가 각각 있어야 되니까. 표도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없다고. 따라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표준화라는 걸 통해서 얘를 전부 다 뭘로 돌릴 거냐면 Z로 돌리자라는 거예요. Z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Z라는 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변수에서 뭘 빼냐면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눠? 시그마로 나눠. 자, 그러면 이렇게 갈게. 자, 여기를 한번 Z로 돌려볼게. 그럼 12에서 얘에 대한 평균 얼마를 빼고? 10을 빼고 2로 나누고 2로 나눴어. 이렇게 되겠다. 1.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16에서 10을 빼고 2로 나누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변수가 이제 똑같잖아. 맞아? 그럼 여기도 이제 뭘로 돌려? Z로 돌려. 그럼 24에서 얼마 빼고? 20 빼고 4로 나눈다는 거야. 여기도 얼마에서? 이제 K에서 20을 빼고 4로 나누자. 야, 그렇게 되면 왼쪽에 여기가 얼마냐면 1이고 여기는 3이죠. 그렇게 해봤더니 여기는 얼마고? 1이고 그러면 Z는 여기가 얼마면 같겠다 당연히 3이면 3이면 같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당연히 같게 하면 그런 해당하는 확률은 똑같을 뿐이 맞죠? 얘가 3이 되는 K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뭐라 그럴 거냐면 표준화라 그러죠. 표준화. 9단 남았네. 자, 그러면 당연히 Z로 돌렸을 때 윤수야 네. Z로 돌렸을 때 1이 좋아 2가 좋아? 1이요. 2, 4. 무슨 얘기냐면 Z로 돌리면 평균이 0과 편차가 1이잖아? 그랬을 때 Z 값을 구할 때는 표준할 때는 하나는 0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야. 어? 예를 들어 이런 얘기야. 평균이 50이야. 자, 평균 50인데 60점이 좋은가 80점이 좋은 거야. 80이요. 80. 그러면 자, Z로 돌렸어? 1이 좋아 3이 좋아? 3. 3이 좋은 거야? 뭔지 알겠어? 자, 그러면 가볼게. 37번. 호준이네 반 2학기 말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은 평균이 70, 72, 74하고 표준 편차는 15, 18, 16이래. 그런데 정지우표를 따른대. 호진이의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85, 92, 88일 때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과목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전부 다 표준화를 해서 얼마에서 비교하자는 Z라는 면에서 비교하자라는 거야. 따라서 85에서 얼마를 빼주고 70을 빼주고 얼마로 나누라는 얘기야? 15. 15를 나누라는 거야.
같은 게 A, B, C라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 85에서 얼마 70 빼고 얼마 나눠? 15로 나눈 거야. 영어는 얼마에서? 92에서 아니 내 건 수학인데. 왜 지금 얘기했어? 국어를 몇 점이야 도대체? 그건 맞아요. 얘 국어야? 이제 영어 해야 돼? 자, 계속 갈게요. 그럼 얘는 수학이고 수학 점수는 여기 얼마 나나? 18. 근데 얘는 16에서 88에서 74를 빼고 16 16으로 나눠. 자, 그럼 얘는 얼마야? 1이고 1 얘는 18분의 20 20이고 얘는 16분의 14점.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거는 누가 되겠냐면 수학 수학, 영어. 국어. 국어, 영어 순서가 되겠다라는 거야. 맞죠? 큰 게 좋은 거야? 맞죠? 큰 게 좋다. 영어 되게 못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문제들이야. 이게 안 되면 반도 못 가는 자, 이번에는 정규분포가 얘를 따를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결국 확률을 구할 거냐면 28부터 x가 36까지 구하래. 근데 봤더니 표는 누구에 대한 변수에 대해 나왔어? 잘하는 거 누구의 변수? z에 나왔죠? 그런데 얘기는 얘를 변수를 뭘로 돌려야 되냐? Z. z로 돌려야겠다. z로 돌리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표준화라 그랬기 때문에 맞죠? 표준화 과정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얼마를 빼주고 30을 빼고 이거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럼 여기가 z가 돼. 얘에서 마찬가지로 얼마를 빼고 30을 빼고 이거 넣으면 3이 되겠다. 따라서 이러한 확률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표를 그리면 표준 정규 분포 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면 여기가 0이고요. 근데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1부터 우리가 3까지 확률을 구할 건데 우리가 모든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거는 실제 0보다 오른쪽만 나와 있어. 왜 그러냐면 얘는 대칭이기 때문에 오른쪽만 나와 있다고. 자, 그럼 표를 봤더니 자, 0부터 z까지가 나왔는데 0부터 1까지가 0.3414 0부터 2까지 0.4717 0부터 3까지가 0.4987 그 얘기는 이만큼은 얼마나 얘기냐면 0.4987 이만큼은 0.3414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뭐 하는 얘기야? 뭐 하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표를 보고 이제 구할 수가 있겠다. 아직 뭐 표준화가 뭐 빨리빨리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럼 47번. 자, 한번 읽어볼게요. A회사에 생산되는 휴대폰 배터리는 한번 충전한 후 완전히 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0시간, 표준 몇자는 12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x라는 변수라고 마찬가지 잡고 얘가 뭐죠? N. 뭔데? 뭐에 대한 시간? 방전에 대한 시간. 방전되는 시간. 방전되는 시간. 시간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얼마냐면 100시간에 표준 편차 12. 이 회사에 생산된 휴대폰 배터리 중에서 하나를 골랐을 때 한 번 충전한 후 완전히 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88시간 이상 106시간 이하일 확률. 뭐야 별거 아니네. 어떤 확률 구하라는 거야. 뭐 말은 길지만 이 시간이 얼마 이상? 88시간 이상 그리고 얼마? 106시간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알겠지만 얘에 대한 이제 표는 주어져 있지 않고 항상 뭐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표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 뭘로 돌려가? Z로 돌려가. 표준화해서. 따라서 여기다가 얼마 빼주고 100 빼주고 얼마로 나눠? 12로 나누면 마이너스. 0.5. 그래서 여기는 0.5가 되겠다. 네.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그리면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0.5. 따라서 이만큼하고 이만큼을 뭐 해야겠다? 더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0.5까지가 얼마고? 0.1915. 이만큼은 0.3413. 따라서 두 개를 더한 게 답이 되겠다는 거죠. 그럼 다예요 이거? 네, 다예요. 몇 개 안 남았는데요? 그러면 수요일 날 이거 나머지 다예요? 네, 그럼 금요일 날은 뭐예요? 기대.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지 않아요? 아 그러네. 맞다. 그러네. 이제 이번 주에 시험 본다고요? 네.
5,000원이 정국게 될 수도 있고 남의 될 것도 있고. 자, 현진이니까 다 같이 막 안면 먹고. 제발 이거 좀 가져가 5,000원 좀. 알았어. 자, 50번.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1,400명의 몸무게가 평균 65, 표준 편차가 7kg인 정균포를 따른다. 오른쪽 표준 정균포를 이용하여 몸무게가 54.5kg 이상, 68.5kg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하래. 그럼 학생 수라는 건 이제 1,400명 중에 몇 명인지 구하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뭐만 구해주면 되냐면 그러한 뭐만 구해주면 되겠어. 확률. 그래서 확률만 구하자는 거죠. 따라서 그런 확률을 우리가 x라는 건 이제 몸무게에 대해서 마찬가지 정균포를 따른다는 거. 그래서 얘는 정균포를 따르죠. 얼마냐면 65에 7의 제곱. 그리고 뭐만 구하면 되냐면 이런 확률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54.5, 23. 그리고 얼마? 68.5, 2가1 확률. 자,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하겠네. 그래서 계산만 하면 얼마가 되냐면 왼쪽 얼마죠? 딱딱 하면 마이너스 1.5. 그렇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가 돼요. 맞나요? 네, 믿을게요. 자, 여기는 얼마냐면 0.5가 따라서 이 확률을 뭐 구해봤지만 왼쪽과 오른쪽을 더해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0.62. 0.62가 돼요. 1,400 곱해. 그런데 얘를 도대체 얼마로 곱해야 돼? 1,400. 1,400을 곱하야 돼. 860원. 그래서 1,400을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2번이 나오겠더라. 2번이 나오겠다는. 옆에 것도 미리 해놓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20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의 응시자 수는 1000명이고요. 응시자 전체의 점수 분포가 평균 65, 표준 편차가 10인 정균포를 따른다.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한다는 거는 결국엔 내가 200명을 뽑는데 응시자 수가 1000명이기 때문에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되는지야? 네? 상위 몇 퍼센트? 20% 안에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몇 점을 넘어야 상위 20% 안에 들어가네. 무슨 얘기 알겠어요? 따라서 이런 풀이다. 그래서 이런 거다. 내가 점수를 X라 그러면 그 점수가 A 점수를 넘어가야, 맞아? 그 점수 넘어간 게 20%죠. 0. 얼마? 2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요? 작아야겠지. 그래야지 내가 20% 안에 든 거니까. 맞아? 내 점수 넘은 게. 그런데 이런 점수는 뭘 따른다고요? 얼마에? 65에 10의 제곱. 그렇죠. 그럼 일단은 뭘로 무조건 돌려야 되냐면 Z로 돌려야 돼. 표는 Z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럼 Z로 돌렸어. 그럼 A에서 얼마 빼고 65 빼고 얼마로 나눠? 10으로 나눠. 그게 0.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러면 마찬가지 내가 그렸어. 그런데 얘가 0.2보다 이거보다 크거나 0.2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네. 그러면 0.2가 일단 여기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내가 이거보다 큰 게 0.2보다 작거나 같으라는 거는 일단 0.2가 되는 이 z값을 구해봤더니 0.53. 아니요. 자, 여기가 0.3인 거예요, 혜진아. 네.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인 거야? 0.85인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게 0.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저기가 이거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냐면 오른쪽에 있어야 되냐면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야 돼. 누가? 얘가. 이해돼요? 따라서 여기 오른쪽에 10분의 A-65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야지만 이 만족하는 값이 되겠더라. 얼마야 그래서 아직도 아니냐? 자, 야, 이걸 설마부터. 야, 이 정도 계산. 너무하잖아. 8.5 더하기 65인데요? 73.5. 좀 어려웠다. 자, 이제 마지막 3개만 하면 돼요. 3개만 하면 된다. 맞았었어. 내가 동그라미 쳐준다 했잖아 그랬어. 쳐주면 먹고 싶다. 자, 뭐라고 나와있죠? 유형 15. 이양분 이양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 뭔가 관계가 있나 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양 분포 가지고 뭘 구할 수가 있었죠? 정규분포. 아니요.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었어.
무슨 얘기냐면 제목 이런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이제 원래 어떤 변수라는 거는 이항 분포에 대해서 n과 이제 p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평균과 뭘 구할 수가 있었어? 분산을 구할 수가 있었어. 평균은 뭐고? np고 분산은 뭐였죠? npq였죠. 그런데 원래 이항 분포라는 거는 그 변수라는 거는 이산 확률 변수였어. 0, 1, 2, 3, 4, 5, 6, 7, 8, 9, 10 맞죠?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는 이런 거였죠. 뭐 동전을 던지자. 뭐 100번 던질 수도 있고 200번 던져서 뭐 안면이 나는 횟수에 대해서 만약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걸 해볼게. 동전을 100번 던져.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확률 분포를 구해보면 그런 이항표라 그랬는데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죠? 네. 맞죠? 그런데 그거에 해당하는 그러면 이런 걸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런 확률 분포 가지고 표를 한번 그려보자고. 표를. 그러면 몇 번이 나올 확률이 있어? 빵번 나올 확률부터 얼마 번 나올 확률? 100번 나올 확률이 있겠지. 얘네? 그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은 누굴까? 50일 때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 이해돼? 그건 이해돼요. 그건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높겠지, 이 값이. 네. 그리고 여기가 가장 뭐 하겠어? 맞아. 낮겠지. 그러면서 실제 이런 점들을 찍어봤어. 어떤 방향이 나올까, 이주세야? 정규 분포 그래프. 거의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야, 거의. 그런데 만약에 이거의 개수가 한 5개밖에 안 돼. 그건 정규분포 곡선을 각각해서 안 갖겠어. 안 갖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이항 분포에 대해서 이 곡선이 정규분포와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n이 뭐 해야 돼? 좀 커야 돼. 커야 돼. 그 얼마큼 커야겠냐? 이거는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잡아. 두 가지 견해가 있어. n이 3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는 np의 곱이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견해가 있어. 이럴 때 그냥 우리가 근사하게 정확히 하는 거야. 근사하게 얘가 뭘 따르냐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 그래. 근사하게. 알았죠? 정확히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무슨 분포를 따르냐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np, q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개수가 n이 막 5밖에 안 돼. 그럼 정규분포를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럴 때는. 알았죠?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58번. 자, 이번에 이항표 뭘 따르냐면 160 얼마에 2에 10분의 1을 따르는 거야. 커! 그러면 얘는 이제 무슨 분포를 따라?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빨리 주네. 얼마? 108. 역시. 곱하기 3분의 1하면 그렇죠. 36. 따라서 이제 무슨 확률? px가 얼마보다 99보다 큰 확률은 이제 표준화해서 z에 빼고 얼마 6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어렵다 2분의 3인가? 마이너스 0.1.5인가? 네. 맞죠. 그래서 이런 확률을 구하라. 그럼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여기 표를 그렸을 때 어느 쪽을 그려야 되냐면 마이너스 1.5에 여기죠. 맞아요? 네. 그럼 얘는 1.5 더하기 0.5를 더해야겠네. 따라서 얼마가 되냐면 0.933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61번도 똑같은 얘기다. 이번 주사위 몇 번? 720번이나 던지는 거예요. 이게 n이 엄청 크죠? 이제 1에 눈이 100번 이상, 130번 이하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얘도 원래 이항표를 따로 이런 변수는 얼마에 대해서 720번에 1에 나오는 확률 얼마야? 6분의 1이죠. 하지만 이렇게 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겠고 얼마냐면 120에 6분의 10에 제곱 6분의 5 또 곱하면 되니까. 네. 그런데 내가 구할 거는 그런 주사위 눈이 몇 번? 100번 이상 얼마? 13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다 똑같죠? 마찬가지 뭘로만 돌리면 돼요? Z 얼마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얘까지가 된다.
따라서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금방금방 구하죠. 얘는 0.3413하고 0.4772를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되겠더라. 자, 여기서 마지막. 자, 어떤 학생이 오지선다인 100개의 문제에 임의로 답을 할 때 A개 이상의 문제를 맞출 확률이 0.01이라고 할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A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치 몇 개? 100개라는, 그런데 오지선다니까 얘가 그냥 찍는 거야. 임의로 하는 거니까. 그럼 맞출 확률은 얼마인 거야? 5분의 1이지. 따라서 이 변수도 이항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고 100문제 중에 맞출 확률을 5분의 1로 맞추는 거로 이제 독립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랬을 때 일단 얘도 이제 정균포를 따르겠고 얼마냐면 20의 4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이런 얘기죠. 내가 문제의 개수를 몇 개 이상 A개 이상 맞출 확률이 얼마래? 0.01이 된다는 거죠. A개 이상 맞출 확률이 이거더라. 따라서 얘를 뭘로 돌리면 된다? 표를 보고 풀 거니까 Z. 따라서 A-20에 얼마로 나눈 거? 4로 나눈 게 0.0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면 얘가 이거보다 커서 0.0이니까 여기가 0.01이지.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4분의 A-20이 돼야 되는데, 그럼 네, 여기 값이 얼마라는 거냐면 2.5가 돼야겠지. 여기가 0.4구니까 그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주면 되겠더라. 오늘은 한 번에 좀 끝냈어요.